세 번째 시간이고요. 화장품 성분 및 효능평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할 분량이 많아서 조금 빠르게 3교시는 조금 넘어갈게요.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하고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탈모용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은 진정 및 충혈 제거와 쿨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진정과 쿨링, 피부의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분으로 보면요. 마취현 추출물은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송이버섯 추출물 역시도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의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취현 추출물 같은 경우는 피부 자극 및 알러지 반응을 진정시켜주고요. 송이버섯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미백 작용에 굉장히 뛰어난 성분입니다. 알로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소 추출물이라고 있어요. 자소 추출물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각종 피부 질환을 개선시켜주고 기미 주근깨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피부 질환을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 추출물은 그런 역할을 한다. 쿠쿰버 익스트랙트는요. 오이죠, 오이. 오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어도 맛있지만 얼굴에 굉장히 많이 미백도 주고 그 다음에 수분도 공급하는 성분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그냥 생 오이를 잘라서 얼굴에 붙이는 그런 마사지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를 성분화 시킨 거죠. 그래서 화장품에 넣었을 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더라 라는 겁니다. 릴리 익스트랙트는 백합에 관계된 거고요. 수분 보유력이 뛰어나고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니까 가려움증 호소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도움을 주더라. 멜론 익스트랙트, 멜론이고요. 멜론 씨에서 추출을 하는데 피부 건조를 예방을 해준다. 수세미가 굉장히 역할 많이 한다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일까요?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염증 치료에 그리고 세살을 돋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게 적절하다. 그 다음에 포테이토 익스트랙트, 감자죠. 피부 진정. 그래서 감자팩 같은 것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공급하면서 진정에 도움을 준다. 세이즈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마버섯. 피부 면역 건강에 굉장히 좋아서 치마버섯도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즈워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물보다도 수렴, 진정, 그 다음에 피로회복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더라. 그렇게 그래서 로즈워터를 베이스로 한 정제수 대신에 로즈워터를 베이스로 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유럽 쪽에는요, 불가리아나 아니면 스페인 이런 쪽에 특히나 유명한 그 장미 재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 북유럽, 그 다음에 유럽에서 특별히 굉장히 귀한 장미들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물, 정제수하고 합쳐서 로즈워터를 만들어서 그걸 베이스로 한 제품들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초 추출물은요, 감초 아시죠? 약방에 감초할 때 그 감초인데요. 항알러지 작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디판테놀은요, 세포 증식과 보습 기능에 탁월하다. 그 다음에 서양 박하 추출물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시간에도 했었는데 박하에 또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아줄레는요, 진정, 그 다음에 부종 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해서 예민 피부, 민감 피부, 그 다음에 건조한 피부 이 화장품에는 거의 아줄렌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피부, 또 예민한 피부 이런 경우에는 아줄렌 크림 마스크를 올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종 완화에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셀룰라이트 이런 과하게 부풀어진 혈관들 이런 것들을 수축해주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자스민은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죠. 그리고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줘서 호르몬 때문에 영향을 받는 피부 질환 또는 피부 트러블에는 자스민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자, 귀리 나오는데 귀리 같은 경우는 영양도 좋지만 거기에 미백 기능까지 있고요. 곡물의 종류들은 대부분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에 귀리가 도움이 된다. 카렌듈라 역시도 피부를 보드랍게 하는 피부 유연 효과가 있어서 건조하지만 거칠거칠한 피부, 이런 피부 타입에는 당연히 귀리, 오트밀이 들어간 화장품, 제품이 도움이 되십니다. 카렌듈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캄파. 캄파 같은 경우는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완화시켜줘서 여드름 같은 경우에 화농성 여드름, 특히 이런 경우에 캄파가 들어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또 캄파 팩이나 캄파 마스크 이런 거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이에요. 화장품이 점점 그 첫 번째 1주차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과 메디컬이 만나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메슈티컬의 가장 기본적인 제품들이 기능성 제품들입니다. 이 기능성 제품들은 우리가 개선을 시키고 싶은 부분을, 약은 아니고 약보다는 약하지만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제품들을 말하고요. 기능성에는 뭐 미백도 있고요. 주름 개선, 뭐 탄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미백 화장품 먼저 볼게요. 목적은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요, 피부 기능을 활성시켜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주겠다라는 게 미백 화장품의 모토입니다. 성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 비타민C는 노화, 탄력 저하, 주름 예방, 미백의 아주 베이스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분이면서 현 시대까지, 현대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성분입니다. 자, 알부틴이요. 알부틴은요, 식약청에 고시한 기능성 미백 원료예요. 그래서 기미, 주근깨, 점 등의 생성을 막아주고 그런 메커니즘을 좀 차단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C, 레몬 거의 같은 느낌인데요. 레몬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수렴, 보습,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요. 미백작용 역시도 도와줍니다. 자, 그린티.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녹차죠. 녹차 추출물은 피부를 좀 맑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맑아진다는 얘기는 색소 침착을 억제해준다. 그래서 미백에 도움이 되더라. 키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위는 미백에도 도움이 되지만 피부의 유연성, 피부 결을 좋게 하고 보드랍게 하는 역할까지도 함께 합니다. 상배피 추출물은요, 이거 역시도 미백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나 유해산소, 활성산소라고 하죠. 그래서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데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거죠. 활성산소는 세포가 뭔가를 행동을 하고 뭔가 움직였을 때 산소가 과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변질되는 거죠. 약간의 활성산소는 세포를 오히려 보호해주지만, 이게 많을 경우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세포를 활성산소가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프리라디컬을 억제해주는 게 상배피 추출물. 그래서 꼭 미백이 아니더라도 항산화에 들어가는 추출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용성 감초 추출물,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피부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피부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자, 오렌지워터, 아까 로즈워터 봤는데, 오렌지워터는 로즈워터의 유연성이라고 하면 오렌지워터는 어떻다고요? 비타민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백에 도움이 되고, 멀버리 루트 추출물은요,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여드름 피부에도 적당합니다. 스트로베리는 딸기인데요. 딸기를 먹어도 좋지만 딸기의 추출물을 가지고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항산화에, 사실은 여기에 지금 미백 카테고리에 스트로베리도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항산화, 그러니까 노화를 막아주는 거죠. 천천히 늙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분이더라. 그 다음에 감초 추출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타민C 팔미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아스코빌 팔미테이트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뭐 예를 들어 비타민C 팔미네이트, 아니면 어떤 제품에는 아스코빌 팔미네이트, 같은 성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콜라겐, 피부 안에 콜라겐이 합성하는 거를 촉진해주고, 그리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안젤리카 추출물 뒤쪽에서도 또 얘가 또 나와요. 그런데 진정, 진통, 뭔가 피부에 트러블이 있으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건조하다 보면 염증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피부에는 수분이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방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젤리카 추출물이 도움이 된다. 우엉은요, 예전 어른들도 우엉을 갈아서 팩을 한다거나 우엉즙을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뿌리입니다. 우엉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 몸을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죠. 피부에 있는 혈액순환, 그 다음에 그 몸에 우리가 먹었을 때는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우엉이다. 피시드 추출물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백 기능에 도움을 준다. 태반 추출물. 소의 태반을 적출하여 저온에서 동결 건조시킨 후 추출하는데요. 주성분은 수용성 비타민, 아미노산, 세포 성장 인자. 그래서 이 태반이 소에서도 추출을 하지만 돈태반이라고 해서 돼지에서도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태반 화장품이 굉장히 한번 이렇게 광풍을 일으켰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도 동물이고 그 다음에 태반 자체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꾸 문제들이 생겨요. 뭐 돼지 코로나랄지 광우병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주에도 다시 어떻게 돼요? 식물 쪽으로 가게 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가공을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추출물화 시킵니다. 단 태반 추출물은요 당연히 피부 친화적이니까 인간의 피부와 굉장히 친화적이니까 보습 당연히 도움이 훨씬 될 거예요. 그리고 세포 재생, 미백 다 도움이 될 텐데 조금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농도를 정확히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 오리자놀 같은 경우 혈액순환 뭐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항산화라고 하는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용 화장품인데요. 노화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 주름.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이 떨어짐. 그죠? 그리고 세포들이 잘 재생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화장품이 노화 방지용 화장품입니다. 자, 성분으로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 토코페롤은 비타민 E를 토코페롤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코페롤 안에 대표적인 성분이 비타민 E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비타민 E의 산화 방지제 기능 중에서 혈액의 적혈구 파괴에 대한 저항을 도우면서 적혈구의 질,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GF 주요 작용은요. 표피세포의 분열과 증식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인데 인체의 표피 조직, 피부, 각막, 위장관, 점막 이런 부분 표피 조직에 작용을 해서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잔주름 제거, 피부 탄력이 증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EGF 화장품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흔한데 예전에 맨 처음에 EGF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 했었습니다. 자, 글루타치온이고요.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뭐 주사제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분을 추출해서 화장품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녹차의 잎, 줄기에 존재하는 식물 성장인자, 식물의 세포 분열을 유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항산화죠. 그 다음에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걸 누가 하냐면 카이네틴이라는 성분이 해결해 드립니다. 검정콩은요, 영양 공급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검정콩으로 뭐 예를 들어 검정콩을 먹었더니 머리가 까매졌다, 머리가 났다 이런 것들은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녹두 추출물은요, 항산화, 항염,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산수유는 원래 혈액순환을 되게 좋게 하기 때문에 피부의 신진대사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린티 익스트랙트는 아까 했고요. 가시오가피 추출물, 가시오가피 항산화, 항스트레스, 그래서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
자, 안젤리카 다 했었고요. 쿠쿠버까지 했었습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여기에 다시 넣는 건 뭐냐면요. 성분이라는 게 항산화도 되면서 미백도 되면서 그 다음에 진정까지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을 들으시고 그다음 퀴즈나 아니면은 그 서술형 문제를 푸셔야 될 텐데요. 그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힌트 드릴게요. 성분을 예를 들어 뭐 여드름 피부에 관련된 성분들을 3가지 이상 나열하고 그 성분이 하는 역할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정상 피부를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코 같은 경우는요, 그거죠. 은행잎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장수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제품화 시킨 게 진코 그 익스트랙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생은 인삼이죠. 인삼은 우리 먹어도 좋고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세정작용, 혈행 촉진, 그리고 순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호스테일이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호스테일에서 얻어낸 추출물은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고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추출물 같은 경우는 그 식음료로 마시는 그 다이어트 붓기 제거 아니면 다이어트 이런 그 음료, 식음료에 많이 포함된 성분입니다. 자, 로즈마리는요, 허브의 한 종류잖아요. 심신을 정화시키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구기자 추출물, 피부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고요. 비파엽 추출물, 땀띠를 비롯해서 피부 질병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석류 추출물은요, 특히나 여성에게 더 좋은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콜라겐 흡수를 돕고 그리고 윤기 있고 탄력 있고 맑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쌀겨 추출물은요, 앞에서 미강이라는 성분 있죠? 미강이랑 성분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강은 각질 제거도 있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도와준다고 했죠. 영양도 부여한다고 했었습니다. 피부 건조증도 예방을 해서 피부 각종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피부 보습력, 그 다음에 섬유아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소래눈 추출물. 소래눈 추출물은 산화 억제, 피부가 산화되는 거, 그러니까 피부가 늙어가는 거를 막아준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중에서도 안티에이징, 항산화에 들어가게 될 거죠. 그리고 캐비어 추출물은요, 캐비어 같은 경우는 철갑 상어를 캐비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어를 잡아서 추출물을 하는 게 아니라 상어의 알이에요. 철갑 상어 알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거의 안티에이징의 가장 고가의 성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재생, 주름, 탄력 개선, 노화 방지, 수분 공급, 영양 공급까지 해줍니다. 밍크의 복부 피하 지방에서 하는 오일이에요. 오일이어서 유수분 균형 맞춰주고요. 피부는 유분도 있어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만약에 피부막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 보호막이 조금 부실한 피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일류가 그 수분의 탈수를 막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성분입니다. 로즈잎 오일은요, 화상, 상처 치유, 노화 억제, 에몰리언트는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유연하게, 피부를 유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햇볕에 의한 색소 침착, 이런 것들 방지해 주는데, 로즈잎에도 등급이 굉장히 많은데, 최고 등급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 수렴제고요. 호호바 오일은, 호호바 오일에도 당연히 등급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호바가 그 사람의 피지와 가장 흡사한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호바를 뭐 바디 로션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피부 유연제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바디 오일로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도 피지와 흡사하고 그래서 세포의 파손을 막고 그 다음에 노화를 예방해주죠. 무슨 얘기냐면 그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의 장력 있죠. 튕겨져 나가는 힘, 땡기는 힘 이런 장력들을 탄탄하게 해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레티놀은요, 잔주름 개선에 좋고, 그리고 굉장히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도 오래된 성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또 잘 산화가 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레티노이드는 커져가는 염증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써주고요. 레티노인산 유일한 주름살 개선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얄젤이요. 로얄젤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왕벌의 먹이집인 로얄젤리에서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습, 꿀 있잖아요. 꿀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습의 굉장히,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면역력,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태반 추출물 아까 말씀드렸고요. 흉선 추출물이라고 있어요. 소의 흉선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피부 면역, 노화, 그 다음에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세라마이드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부나 모발세포의 응집력을 강화시켜주고 코엔자임 Q10 이 성분이 발견됐을 때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늙지 않고 노화 방지시켜주고 네, 거기에 미백장효까지 함께합니다. 자, 콘드로이친 세포가 젊어지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자, 자외선 화장품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군을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데, 자외선을 방지해서 햇볕으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입니다. 그 성분에는 옥티녹세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UVB를 흡수하는 벤조페논계 자외선 흡수제로 UVB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성분입니다. 믹싱 효과가 우수해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구성 물질과 혼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잘 섞인다는 거죠. 잘 융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옥시벤존 또는 벤조페논이라고 부르는 이는 넓은 대역의 자외선에 대해 차단 능력을 갖고 있으며 특정 성분과 혼합되면 UVB 차단 능력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혼합 비율에 따라서 그 역할이 더 커지기도 한다. 자, 황백 추출물. 황백 추출물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그 다음에 항진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로 잘 사용할 수가 있다. 아스코르빈산 산 종류니까요. 색소 침착을 방지해줍니다. 디판테놀 앞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세포 증식을 도와주고 세포 진정 효과, 그래서 민감성 화장품 아니면 선텐 제품, 왜냐하면 선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판테놀이 그 역할을 한다. 자, 흡수제가 있어요. 흡수제라는 건 흡수하고 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반사제가 있고 흡수제가 있는데, 반사제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외선이 튕겨서 나가게 하는 게 이제 반사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피부 안으로 자외선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반면에 사용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제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 들어오죠. 피부 안에 들어오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피부 안에 들어오고 나서 얘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는 있지만 피부 안에서 세포들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게 아마 흡수제의 역할인데, 흡수제는 대신에 피부 안으로 어쨌거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나 아니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사용감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으며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외선 차단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성분 중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 가깝다. 무독성, 무자극성이면서 성분 자체의 크기가 아주 작고 광범위한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래서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거의 그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징크 옥사이드, 최근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물리적 차단 성분 중에 하나며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비해 희끄무레한 느낌이 덜하면서 UVA 차단 능력은 좀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하고 티타늄 옥사이드하고 둘 중에 한 가지씩을 보통 제품에 포함시킵니다.
메밀잎 추출물, 알러지로 인한 피부 소양증을 억제한. 피부 소양증이란 건 뭐냐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햇볕을 받으면 가렵다거나 이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이 성분을 넣으면 소양증을 좀 억제할 수 있다. 항산화 작용과 수렴 작용도 있고요. 햇볕을 막아주니까 당연히 노화 예방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 추출물, 알레르기성 질환 및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이어서 황금이라는 그 식물이에요. 식물. 우리가 골드라고 하는 그 황금이 아니고 식물입니다. 자, 탈모 예방 화장품. 탈모 예방은 두피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과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적절한 수분과 유분을 공급한다. 모낭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모발을 회복시켜 발모, 육모, 머리가 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거, 탈모를 방지한다. 자, 그래서 하수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르비아 추출물, 생강 추출물 있는데요. 하수호 같은 경우는 바르기도 하고요. 먹기도 하는데 머리를 검게 해준다. 그거 보시면 좋고요. 생강은 뭐 어디에나 다 좋습니다. 그래서 혈행 촉진, 탈모 예방 작용에 좋다. 세레게는 모발을 탄력 있고 윤기 있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게 해준다. 아르니카 추출물은 두피에 있는 염증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두피 자체의 그 혈행을 촉진시켜서 순환이 잘 되고 영양분을 곳곳에 잘 보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 호흡 추출물은요, 항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항균 능력. 특히 식물성 호르몬이 풍부해서 피부에 신선감을 부여해 목욕할 때 사용하면 더욱 좋다. 이노시톨은요, 탈모 및 피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아바프이, 보습, 보호, 컨디셔닝을 위해 사용해온 성분이다.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성분이에요, 얘는. 검은깨. 검다는 게 검은 음식, 왜 우리 블랙푸드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시기가 있고 지금도 뭐 굉장히 블랙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요. 화장품 역시도 성분 자체의 컬러가 블랙이다. 그러면 영양과 노화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백류. 동백류니까요. 아무래도 부드럽게 하겠죠. 오일류들은 피부를 우선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동백류는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 아니면 피부염, 피부 트러블, 아니면 하얗게 각질이 막 올라오는 이런 피부들에는 동백류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고삼 추출물은요, 항염작용과 피부염이나 알러지에 대해 피부를 보호하고 여성 세정 성분으로도 잘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항균, 항염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K는요,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모세혈관이 강화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출혈이 쉽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도와준다. 삼백초는 여드름 치료, 피부 재생, 붉은 피부 등에 효과적이다. 당귀 추출물은 항아토피, 혈행 촉진 작용, 보습, 마취연은 항균 작용, 피지 조절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카모마일 같은 경우도 허브의 종류인데 허브의 종류니까 당연히 뭐 살균, 소독 이런 역할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수렴, 그다음에 항산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진코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레이프, 포도 같은 경우는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실제로 먹는 포도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메가유 역시 혈액순환 촉진해주고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아까 토코페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혈액순환, 노화 억제, 유해산소 제거.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추출물이면서 원료입니다. 당근 추출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어요. 유칼립투스 추출물, 살균, 항균, 혈행 촉진, 수렴, 냄새 제거. 인삼 말씀드렸었죠. 인삼 먹으면 이제 건강해지고 피부 피로 회복에도 좋고 이렇게들 알고 있으신 것처럼 피부에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2주차 수업을 3시간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수업 한번 들으시면서 퀴즈와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 잘 풀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